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는 유서에서 가짜 서류 제작비를 거론하는 등 국정원의 은폐 조작 혐의가 짙어지면서 검찰이 공식 수사 체제로 전환을 했는데요. 현재까지의 정황으로만 보면은 과연 국정원이 정상적인 국가기관으로 존립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집권 세력은 간첩 혐의 수사와 증거 조작 의혹이 별개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철저히 물어서 국정원 정상화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치내비게이션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이 7시 8분입니다. 이어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 촉구와 관련해 민주당 한정희 의원의 기자회견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어제 자살 기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 유서 공개로 공무원 간첩 사건 문건은 위조된 것이며 국정원이 위조 지시를 했다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쓴 유서 내용 중에는 가짜 서류 제작비 1,000만 원, 수고비 등을 국정원에서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과거의 다른 사건과 관련한 가짜 서류라고 발뺌하는 모양이지만 이 같은 해명은 오히려 사건의 범위를 더욱더 키울 뿐입니다. 자살 시도 과정의 의무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장도 보호하지 않고 말끔히 치운 배경뿐만 아니라 자살 시도 직전에 그가 접촉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 등도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팀으로 전환했다고는 하지만 더 이상 검찰에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진상을 덮기 위한 또 다른 은폐와 조작 가능성이 염려됩니다. 은폐를 덮기 위한 더 큰 은폐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이 일을 검찰에 맡길 일도 맡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명백한 사실관계와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거짓에 장단을 맞춰주는 얼치기 진상 수사의 핵심 참고인 보호마저 허점투성이인 검찰의 사건 은폐 동조와 시간 끌기는 진상규명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국가기관이 국정원이 외국 정부 공문서 위조를 통해서 재판 증거를 조작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검찰은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특검만이 국민의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진상규명 방안입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즉각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네, 이번 주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네, 야권 신당이 시작이 되기도 전에 말도 많고 탈도 참 많네요.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사건은 윤여준 의장의 인터뷰 기사가 아닐까 싶은데 윤 의장은 안철수 의원에게 상당히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속았다고 했다가 또 하루 만에 농담이었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여준 의장이 재밌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네. 사실 이제 통합 신당 창당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이제 소외되고 모르는 과정이 너무나 이제 많았다는 차원에서 안철수 의원이 거짓말을 참 많이 해서 연기력이 많이 늘어서 아카데미 상을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새정치기획팀장이라든가 또 전략기획팀장 무엇보다도 이제 김성식 실무단장이 이제 빠져나감으로 해서 새정치연합의
중요한 그 소프트웨어가 다 사라졌다. 그래서 뭐 보고서나 만들 사람도 없다. 그리고 이제 뭐 싱가포르에 뭐 놀러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바로 그 다음날 뭐 그 정치 토크쇼에서 좀 부인을 했죠. 창당 과정을 지켜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민주당의 진정성을 평가한 다음에 그때 가서 내 거취를 고민하겠다. 그게 내 정답이다. 하면서 이제 그 통합신당 과정에서 이탈 가능성을 부정하고 한 발짝 이제 물러났습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표현했고 또 발언을 볼 때 농담으로만 볼 수도 없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좀 그 윤여준 의장이 통합신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그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서로 투기와 협의를 좀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만약에 새정치연합과 그 민주당의 새로운 신당 창당을 사전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할 경우 각 당의 이해관계라든가 또 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보는 눈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감안을 한다면은 사실은 이런 출발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윤여준 의장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창당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야권 통합신당 창당 방식이 지난 7일 합의가 됐습니다. 네, 어떤 방식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 형식상으로는 이제 제3지대의 신당을 만들어서 당이 만들어진 다음에 민주당이 그 새로운 당이 흡수되는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만은 네. 이 방식이 새정치연합의 정신과 가치를 지켜가면서 민주당과 합당에 있어서 어떤 이탈이 전혀 없는 방법을 가급적 택하기 위해서 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신당을 만들 경우 그 대표에 관련돼서는 제3지대 신당의 단독 대표를 일단 안철수 위원장이 맡고 나중에 민주당에 합류하면 그때 그 김한길 대표도 공동 대표로 이제 맡기로 이제 한 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양측이 합의에 따라서 새정치연합은 이제 기존에 해왔던 이제 창당 작업을 중단하고 민주당 일부 세력과 3지대 신당 창당 절차를 밟아갈 계획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 당이 만들어지더라도 민주당이 해산하지 않고 합류함으로 해서 뭐 이번에 민주당이 19대 총선 때 많은 득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득표에 따른 국고 보조금을 그대로 이제 배분받는다는 그런 현실적인 것을 감안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당이 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정치의 메시지와 감동을 주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제 양당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 양측 세력들이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3월 2일이죠. 3월달 들어서자마자 일요일날 오전에 김한길 민주당 대표하고 안철수 그 위원장이 만나가지고 신당 창당을 선언함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외다, 뭐 정치권에 상당히 당혹감을 주면서 어쨌든 야권 지지층한테는 설렘을 줬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질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창당 과정이 지금 현재는 조금은 좀 진부하게 보이는 것이 지나치게 실무 중심의 협상만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신당 창당이랑도 일종의 새로운 야권발 정치를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국민들에게 메시지와 감동으로 주어져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그 실무적으로 감으로 해서 네. 이런 것들이 물론 신당 창당 과정에서 어떤 그 절차상의 안전망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국민들의 지지를 어떤 시너지 효과, 승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의 협상 과정보다는 좀 더 색다른 그 이벤트와 메시지 전달이 분명히 좀 저는 고안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은 다시 민주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신당 창당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새로운 신당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새누리당에서는 그 신당 창당 그 자체가 선거를 앞두고 예기치 않은 정치적으로 충격이 많이 컸죠. 네. 그래서 이제 덕담은 해주지 못하고 이제 많은 비판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 새누리당에서 다시 민주당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뭐 이런 것은 뭐 일반 다른
일각에서 상당히 우려한 측면이 없잖아 이제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러나 일단 현재 외형상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새누리당에 비해서 야권 진영의 지지율이 사실 지지멸렬했는데 새로운 그 신당이 나타남으로 해서 기존의 새누리당 지지율과 거의 육박하는 그런 그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이러한 것들이 뭐 지도부를 양측이 같은 숫자를 반영함으로 해서 아직도 안철수 현상으로 남아있는 그 차기 대선 주자죠. 네. 안철수 의원을 최대한 배려하는 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은 새로운 신당에 기대를 걸게는 하고는 있지만은, 현재 지금 그 김한길 대표 중심의 어쩌면 현실적으로 비노 중심, 친노 아니 비노 중심의 민주당 의원들과 안철수 의원 세력이 동조하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 최대 지지인 그 친노계의 어떤 그 새로운 정치적인 어떤 소외 뭐 이런 것들이 향후 새로운 그 이 통합 신당의 어떤 새로운 그 당내 어떤 그 갈등 문제로 보여줄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김한길 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의 어떤 그 합당 그 모습만 보이는데요. 네. 향후 민주당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개파의 움직임이 있을 때 언제든지 도로민주당이라는 그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신당이 유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찌됐든 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뭐 창당 과정도 신당도 생기고요. 또 새누리당도 이렇게 신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야권 통합 신당의 창당 이후 지방선거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까 그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을 보면은 중진 착출론을 비롯해서 하여튼 이번 지방선거에 오리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야권 통합신당은 그 창당에 여념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지방선거 전에 창당한 자체가 지방선거에 대해서 새로운 야당의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당을 매끄럽게 해야 되기도 하지만은 네. 무엇보다도 선거를 앞두고는 누구를 뭐 도지사로 내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인물을 제대로 그 내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는 그 공천 문제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공천 과정이 얼마나 그 국민들에게 감동과 어떤 그 수용 받아들이는 것들 정말 새로운 인물, 괜찮은 인물이 나오구나 이런 과정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돼서 인물과 공천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그 신당다운 모습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새로운 야권 신당에 합류할 세력이 안철수, 김한길 또 신노 세력뿐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손학규, 박원순 또 구 동교동계 등 다양한 세력들의 입장 또 손익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현재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동안에 아주 저평가를 받았던 그 야권의 정치 세력들이 새로운 그 야당의 모습으로 들어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치를 할 수 있는 반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야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손익계산서가 상당히 이익을 봤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 몇몇이 들어가서 보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박원순 그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어쩌면 이번에 신당 과정에서 최대의 그 수혜자라고 볼 수가 있겠다. 즉 서울시장의 어떤 당내 경선 주자는 없으면서 동시에 야권이 분열되지 않은 상태라면은 현재의 어떤 이 현직 시장으로서의 프레임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혜택을 볼 수도 있고요. 특히 당내 최대 개파라 갈 수 있는 그 친노와 손학규 전 의원에 이어서 제3의 사회 정치인으로서 부각될 수 있는 측면에서 가장 큰 수혜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안철수 위원장과 한 당에서 잠재적 대권 경쟁을 벌인다 점에서는 큰 고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친노와 어떤 안철수 위원장 세력 간에 전략적 제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공간이 상당히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외에도 새로운 잠룡으로 등장할 수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정치 세력들이 일단은
야권이 커진 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어떤 이 부분이 상당히 커진 부분에 있어서는 활발한 향후 정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통합 과정을 1991년 9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기택 전 총재의 꼬마민주당과 합당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새정치연합을 꼬마민주당에 비유하는 시각도 있는 듯 합니다. 1991년 당시의 야권 통합과 올해 현재 야권 통합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간단히 이야기를 한다면요. 외형상으로 볼 때는 거대 정치 세력이었던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과 꼬마민주당이라는 국회의원 숫자 몇 명 안 된 이기택 전 총재의 합당 과정과 외형상 모습이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네. 즉 엄청나게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단 2석밖에 안 갖고 있는 안철수 세력 간의 합당 과정은 외형상 아주 거대한 한 세력과 작은 세력의 합침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큰 차이점은 물론 그 당시 꼬마민주당이라 불렀던 꼬마민주당도 김대중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 정치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고요.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의석수는 많지만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과 대비해서 반토막도 않는 지지율도 있고 특히 민주당은 이제 불인 정당이다, 대권 후보가 없는 정당이다, 수권 정당 자격이 없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는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 세력 같은 경우는 의석수가 한두 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향후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라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양적인 결합보다는 질적인 결합까지 합친다면 상당히 대등한 결합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과거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기택 전 총재의 꼬마민주당과 합당과는 큰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청와대 지방선거 올인과 지방선거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청와대랄까요, 새누리당 집권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야권에 대한 지방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그리고 향후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기 위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에 올인한다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정치 개입이 좀 지나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윤천시장 출마를 할 때 사퇴 과정에서 대통령이 개입했다라는 부분이 나와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특히 얼마 전에 민원 비서관인 임종훈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이 과거에 수원 지역에서 당협위원장을 맡았는데요. 네. 향후 공직선거에 출마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구분한다. 즉, 정치 면제를 받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선거에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고 야권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선거 개입, 청와대의 정책 선거 개입라는 측면을 강조함으로 해서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야권의 주장은 계속 주장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번에 임종훈 비서관 사퇴 사건도 선거 개입의 꼬리자리기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네,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야권 통합신당을 추진 중인 안 의원과 김한길 대표가 같은 목소리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성격상으로 볼 때는 이제 국정원이 이제 증거 조작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정식 수사를 하겠다라는 형식으로 보입니다만은 네. 검찰도 사실 그 과정에 있어서 떳떳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는 특검의 주장이 이제 사실 내용상 정당하고 옳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 여당 입장에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이런 사건이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검찰에 맡기자라고 자꾸 벌써 이제 선을 긋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특검의 주장은 나오지만은 특검이 합당할 수는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그 새누리당의 자세로 봐서는 특검이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7시에 뵙죠. 고맙습니다.